돌마케팅 잡설 14방. 오늘은 마케팅과 영업을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이 두 가지가 같은 의미로 여겨지는데 사실은 조금 달라요. 근데 정말 조금이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그래서 실무자들 중에서도 이거 가지고 짜증내는 사람이 많아요. 나는 마케팅하는 사람인데 왜 영업하라 그러냐? 나는 영업사원인데 왜 마케팅하라 그러냐? 이러면서 막 짜증을 냅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그거는 틀렸어요. 둘 다 틀렸습니다. 마케팅하는 사람은 영업도 하는 거고 영업사원은 마케팅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조차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마케팅과 영업은 다르다. 그 둘을 합치려고 하지 마라. 이러면서 막 열변을 토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잡설에서 이거를 정리할 거예요. 도대체 마케팅과 영업이 뭔지, 그 둘이 왜 비슷하고 왜 조금 다른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일단 마케팅과 영업 둘 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건 똑같아요. 마케팅도 잘 팔자고 하는 일이고 영업도 잘 팔자고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는 일에 있어서 두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마케팅이 장기적인 관점으로 기획을 한다면 영업은 단기적인 관점으로 실행을 합니다. 장기적, 단기적, 기획과 실행, 전략과 전술, 요런 사소한 차이밖에 없어요. 기업에는 장기적 관점의 기획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맨날 기획만 하고 있으면 그 기업은 망합니다. 허구한 날 기획하면 뭐 할 거야? 장사를 해야지. 그렇다고 또 맨날 영업만 해? 그것도 망하는 거예요. 아니, 장사를 전략적으로 해야지. 그렇게 근시안적으로 앞만 보고 달리다가는 반드시 자빠집니다. 그래서 규모가 좀 되는 기업들은 마케팅 기획부서가 있고 영업부서도 따로 있어요. 한쪽에서는 머리 쥐어뜯으면서 기획을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땀 뻘뻘 흘리면서 영업을 뛰는 거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살짝 계층 구조랑 자존심 같은 게 생겨버렸습니다. 이거 뭐 다들 아시죠? 기획부는 지들만 똑똑하고 영업은 몸으로 때운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영업부는 또 지들이 실세고, 기획부는 그냥 몽상가라는 인식을 가져버렸어요. 둘이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지만 서로가 잘 협력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야, 봐라. 이번 캠페인 대박 났다. 역시 마케팅 기획이 짱이다. 하, 저 새끼들 저거 엿먹으라 그래. 우리가 발로 뛰어서 성과 낸 거지. 캠페인은 그냥 껍데기일 뿐이야. 요런 식으로 지들이 더 잘했고 더 잘났다고 신경전 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제3자의 관점으로 보면 어때요? 둘 다 등신이지. 둘이 같은 목적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만약 성과가 좋으면 그 둘이 같이 한 겁니다. 그리고 만약 성과가 나빠, 전반기 매출이 아주 박살났어. 이러면 그것도 둘이 같이 한 거예요. 잘한 건 지들이 잘했고 잘못한 건 쟤들이 잘못했다. 이 얼마나 유치하고 등신 같은 짓입니까? 마케팅과 영업은 아주 사소한 차이점만 있다 뿐이지 사실상 하나예요. 부서가 나뉘어져 있고 명령 체계가 다르지만 판매를 위해 일한다는 똑같은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이상적인 말이지만 이쪽 계통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마케팅하는 사람은 영업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영업하는 사람은 마케팅의 눈을 가져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서로가 가진 단점을 보완하라는 거예요. 마케팅이 가진 단점이 뭡니까? 장기적 관점의 기획만 하다 보면 실행력이 딸리고 성과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럼 영업의 단점은 뭐다? 단기적 판매에 목매다 보면 얼마 못 가 자빠진다는 거지. 그래서 마케팅과 영업이 서로를 깔보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한마음 한뜻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오히려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이 이걸 잘해요. 왜냐면 규모가 작은 기업은 부서가 하나거든. 이름이 마케팅부든 영업부든
그냥 하나의 부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기획도 하고 영업도 뛰고 진짜 슈퍼맨처럼 일을 한다는 거죠. 좀 전에 말했던 그 이상적인 말을 갖다가 아예 몸으로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물론 엄청나게 힘들지. 낮에는 기획하고 밤에는 영업 뛰고 그러면 일찍 죽습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과로사예요. 뭐 병명으로 치면 뇌경색인데 원인은 다 아시다시피 일을 많이 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슈퍼맨들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말해요. 마케팅과 영업은 하나다. 그 둘을 따로 나눠버리면 효율성, 효과성이 떨어진다. 그 말이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마케팅 하는 사람이 영업도 해야 되는 겁니다. 서로 부서 나누고 편가르는 게 아니라 마케팅과 영업이 하나가 돼야 하는 거죠. 그 대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마케팅 하는 사람이 영업도 하는데 대신에 이 사람은 중간에 하루를 더 쉬어야 돼요. 만약에 일이 바빠가지고 그게 안 된다. 그럼 바쁜 일 끝나고 나면 반드시 일주일 정도씩 휴가를 줘야 됩니다. 이거 진짜 사람 죽는다니까. 죽고 사는 문제예요. 마케팅과 영업의 효율 효과성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좀 쉬어야 능률도 오르고 창의성이 나오는 거예요. 이어서 좀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마케팅과 영업, 영업과 마케팅. 이걸 마케팅 구조로 보면 일단은 기업 마케팅입니다. 이거 다들 아시죠? 기업 마케팅, 촉진 마케팅. 마케팅과 영업이 서로 마찰을 빚는 경우는 대부분 기업 마케팅입니다. 물론 촉진 마케팅도 그런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은 기업 내에서 벌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얘들이 하는 일을 구분 지으면 마케팅은 일단 전체적인 조사와 기획을 합니다. 제품 조사, 소비자 조사, 유통기획, 캠페인 전략, 요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류 작업이 많습니다. 앉아서 머리 쥐어뜯는다는 게 이거예요. 반면에 영업부는 현장으로 나갑니다. 제품 조사를 했으면 공장장을 만나고 소비자 조사를 했으면 소비자를 찾아가고 유통 기획을 했으면 그쪽 사람들이랑 친구 먹는 거지. 그래서 영업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 판촉이랑 PR이에요. 판촉이라고 꼭 소비자한테만 하는 거 아닙니다. 공장한테 리베이트를 할 수도 있고 유통업체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를 뭐 풀 전략, 푸시 전략이라고도 하는데 그거는 뭐 말이 어려우니까 한국말로 그냥 당겨 쓰고 밀어내게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우유 장사하는 애들 중에 사람 죽인 애들 있죠? 걔들도 영업부에서 푸시 전략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걔들이 재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슈가 된 거지. 사실상 한국 대기업들 중에 그거 안 하는 기업 없습니다. 전부 다 나쁜 새끼들이야. 걔들 영업부에서 나오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왜 나만 갖고 그래? 이거예요. 이 새끼들은 뭐 죄책감이라든가 반성하는 거 한 개도 없습니다. 그냥 지들이 재수가 없어서 찍힌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틀린 생각이 아니지. 걔들만 푸시합니까? 한국 기업들 다 하고 있어요. 심지어 제일 악질이라고 부를 수 있는 놈이 한국에서 1등하고 있는 대기업입니다. 걔들도 하청 사람들 숱하게 죽였어요. 하청 사람만 죽여? 본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죽였습니다. 한국 기업의 수익 구조는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위에서 아래를 수탈하는 게 기본 구조입니다. 그러면 걔는 또 자기보다 아래쪽을 수탈하지. 그렇게 수탈하고 수탈하고 수탈하다가 제일 아래 단계로 가면 그 사람은 결국 죽는 거예요. 그게 한국이고 한국 기업입니다. 정부랑 법원도 이걸 알기 때문에 과징금을 깎아준 거죠. 우유 장사하는 개들 처벌 한 개도 안 받았습니다. 과징금이라고 벌금형을 받았는데 사람 죽여놓고 벌금형을 받았는데 그마저도 법원이 깎아줬어요.
그리고 과징금 깎아주는 도중에 걔들 뭐 했다? 또 물량 밀어내기 했습니다. 밀어내기 해가지고 사람을 죽였는데 법원에서 재판받는 중에도 계속 그 짓거리를 한 거예요. 근데 법원은 과징금을 깎아줘. 게다가 정부는 경제가 어렵다고 기업을 처벌하면 안 된대. 이게 한국입니다. 정말 기업하기 좋은 나라 아닙니까? 세금도 안 내지 사람을 죽여도 말짱하지. 기업한테는 한국이 파라다이스예요. 근데 진짜 파라다이스인 이유는 뭔 줄 아세요? 한국 소비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들 제품을 사주거든. 초코 우유, 딸기 우유 좋다고 마십니다. 그리고 기업이 잘 돼야 된다면서 투표 날마다 걔들을 찍어요. 참 웃기죠? 반세기 넘는 세월 동안 이 나라는 언제나 친재벌, 친기업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뭐 잃어버린 10년? 그런 거 없어요. 솔직히 그 10년도 친재벌, 친기업에 가까웠습니다. 대놓고 붙어먹냐, 아니면 대들다가 꼬랑지 내리냐의 차이지. 결국 이 나라는 언제나 친재벌, 친기업 정권만 있었어요. 근데 지금 왜 이럴까? 전 국민이 빚쟁이가 되고 국가가 부도 상태에 내몰렸는데 재벌 대기업은 사내 유보금을 쌓아두고 있습니다. 재산 은닉한다고 해외로 막 빼돌리는데도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숨기지도 못하는 거야. 그런데도 기업이 잘 돼야 된다면서 주구장창 똥꼬를 빱니다. 그 와중에 박기내랑 새누리는 노동법 건드리고 파견법 개정한다 그래요. 아니, 기업이 도대체 얼마나 잘 나가야 돼? 도대체 얼마나 더 잘해줘야 우리가 삽니까? 기업이 잘 돼야 한다는 거의 목적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국민이, 국가가 잘 먹고 잘 살려면 기업이 잘 돼야 된다. 지금 기업 안 되고 있어요? 아니죠. 기업은 어마무지하게 성장했고 돈도 어마무지하게 벌었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거지. 그런데 아니잖아. 너무너무 힘들잖아. 그러면 바보 천치가 아닌 이상 무언가 잘못됐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다. 기업도 힘들다. 힘들어하는 기업을 더 도와줘야 된다. 예, 그 말이 맞다고 칩시다. 기업이 지금 힘들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여기서 뭘 더 도와줍니까? 세금 줄여주고 규제 완화해주고 사람을 죽여도 벌금형인데 그 벌금마저도 깎아줍니다. 여기서 뭘 더 도와주고 뭘 더 편의를 봐줘야 됩니까? 배떼지 갈라서 내장 꺼내줘야 돼요? 아니 세상 천지 대한민국만큼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어딨어? 한국만큼 기업 배려해주는 나라가 어딨냔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더 도와줘서는 안 되는 거지. 그렇게 배려해주고 도와주는데도 기업이 힘들다. 우리는 그런 기업을 뭐라고 부릅니까? 부실 기업. 그거는 망해야 되고 망할 수밖에 없는 부실 기업이에요. 이 정도의 국가적 배려와 도움을 받고도 힘들다 그러면 그런 기업은 하루빨리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기업이 힘들다고? 알았어.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 힘들다 그러면 그거는 기업 잘못이야.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 나라는 벌써 반세기 넘도록 물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또 물이 빠지네? 여기서 물을 더 부어요? 밑 빠진 독에 물 부어봤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바보 천치가 아닌 이상 이제는 독을 깨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딴 장독은 필요 없어요. 그 밑 빠진 장독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나라가 힘든 겁니다. 아, 이것도 분위기 안 좋아지는데. 그래서 판촉 다음으로 영업이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PR입니다. 관계 관리. 그래서 영업을 하는 사람의 필수 조건이 뭐냐면 대인관계 스킬이 좋아야 되고 잘생기고 예뻐야 됩니다. 저 같은 놈은 영업을 못해요. 착하게 살려고 버둥거리는 놈이 고집은 또 더럽게 세.
게다가 못생겼어. 영업사원으로서는 최악의 경우인 거죠. 왜 그 예전에 미생이라는 드라마 있었죠? 거기 나오는 박대리 같은 사람은 솔직히 말하면 업종을 바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영업을 하면 안 돼요. 그냥 사무실에서 조사랑 기획만 하든가 아니면 아예 퇴사하고 다른 일을 찾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들 느끼셨겠지만 저도 그래요. 착한 마케팅, 나쁜 마케팅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잖아. 마케팅이 참 좋은데 하기 싫어요. 세상에 등신도 이런 등신이 없는 거지. 저 같은 놈은 솔직히 마케팅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합시다. 마케팅이랑 영업이 뭔지 다 아시겠죠? 목적과 하는 일은 똑같지만 아주 사소한 차이로 인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산업 현장도 그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마케팅과 영업은 다르다 라고 하는 말도 맞기는 맞아요. 마케팅과 영업은 분리되어 있기도 하고 하나이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이 둘 중에 어떤 의견을 지지하는가는 자유지만 이거 하나는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래요. 마케팅은 영업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영업은 마케팅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더 멋있어지고 더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 둘, 퓨전!